호키TV 서영범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은 진짜 저희가 처음으로 겪어보는 어떤 팬데믹 상황에 재앙이 진짜 불어닥쳤었는데, 올해는 진짜 여러분들 다 행복하고 좋은 일,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허케TV 그리고 KNN 프로야구 중계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좀 이대호 선수 계약 이후에 지금 기사 읽어주는 남자 처음 찍는데 기사가 오늘 좀 많아요. 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선수 계약하고 나서는 뭐 이대호 선수 이야기로 거의 뭐 기사가 도배가 됐어요. 아시다시피 2년 26억 원에 2년 우승 옵션 1억씩 2억 원, 그렇게 해서 이제 24억 원을 받게 되고, 2억 원은 우승을 하게 되면은 불우이웃을 돕는 데 쓰겠다라는 아주 뭐 좋은 계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대호 선수는 2년을 그냥 모든 걸 쏟아붓고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은퇴하겠다 라고 하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진짜 우승밖에 안 남았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자, 뭐 그런 내용이 거의 지난주에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대호 선수의 어떤 계약 소식 제일 많이 나왔고, 첫 번째로 엠스풀 뉴스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한동희 선수 포함해서 롯데가 2021 시즌의 연봉 계약을 모두 완료했어요. 딱 이제 스프링 캠프 시작날 모두 완료가 됐죠. 아주 산뜻한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스프링 캠프 뭐 가는 당일까지도 연봉 계약이 뭐 잘 안 되고 뭐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한데, 이번에는 잘 된 것 같고요. 인상액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한동희 선수가 지금 제일 많이 올랐죠. 4,700만 원에서 134% 오른 1억 1천만 원. 그리고 구승민 선수도 87.5% 올랐습니다. 1억대 이제 들어갔고, 서준원 선수가 84% 이제 곧 1억이고요. 뭐 김원중, 박세웅, 박진형, 구승민 뭐 이런 젊은 투수들이 지금 1억 원에 안착을 했고요. 작년에 정말 좋은 성적 보여줬던 정훈 선수도 56.2% 올라간 1억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잘한 선수들에게 이렇게 구단이 대우를 해준다는 거는 그 선수들에게도 굉장한 의미가 되겠고, 또 그렇지 않은 저연봉자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롯데가 좀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롯데 재정을 많이 걱정하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비닐하우스의 정체가 뭐 밝혀졌다, 이런 기사입니다. 스포츠 경향의 기사이고요. 김하진 기자의 기사고요. 네, 이게 동계훈련 때 그 사직에서 이제 동계훈련을 하잖아요. 투수들이 좀 추위를 이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했다고 하네요. 저게 이제 800만 원이 들었대요. 이게 800만 원이 들었대요. 비싸네요, 비닐하우스도.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좀 이따가 아마 나올 수도 있는데, 롯데가 부산에서 합니다만 롯데 호텔의 2개 층을 빌렸죠. 2개 층을 모두 빌려서 거기서 이제 숙소 생활을 하는, 네, 좀 재밌는 이제 상황이 발생했는데, 전준우 주장이 이걸 이제 구단 측에 제안을 했다고 해요. 출퇴근 말고 숙소에서 생활을 합시다 라고 했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호텔도 좀 빈방이 많잖아요. 그래서 호텔에서도 롯데 쪽에서도 흔쾌히 2개 층을 다 빌려서 선수들이 해외 전지훈련 하는 것처럼 숙소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선수단 팀워크도 더 좋아질 거고, 좀 개인적으로 출퇴근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사고가 일어날 확률도 굉장히 좀 적겠죠. 괜찮은 것 같아요. 롯데는 분위기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또 제가 좀 걱정됐던 게, 최근에 이제 모 투수들하고 좀 연락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따뜻한 나라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지금 또 올해 또 좀 춥잖아요, 부산도. 그래서 추운 곳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니까 타팀 선수도 마찬가지고 몸이 굉장히 좀 안 올라온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100% 던지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다고 하면서 컨디션 조절이 조금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타고 투저의 해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타자들보다는 투수들이 좀 더 이 몸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데 좀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좀 투수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롯데 투수들은 좀 잘 이 좀 추위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수단 포함해서 이제 143명 전원 코로나 음성으로 기록이 됐어요. 뭐 아주 뭐 시작은 산뜻한 것 같아요. 시작은 아주 산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포스트 이대호라는 수식어는 계속 지금 한동희 선수에게 나오는 수식어고, 뭐 올해는 정말 한동희 선수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예. 자, 노컷 뉴스의 임종률 기자의 기사인데요. 어게인 2017-2018 안치홍 지난해 20% 올해는 80%. 그러니까 이제 기아에서의 그 좀 좋은 모습을 보여달라, 어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아시다시피 안치홍 선수는 2+2년 최대 56억 원의 계약 조건이죠. 2년의 보장 금액이 20억 원인데 여기서 이제 잘하면 선수도 원하고 구단도 원하면 이제 2년을 더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성적이 좋지 않으면 구단 쪽에서는 계약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그 계약 조건입니다. 지난해가 좀 아쉬웠어요. 지난해는 2할 8푼 6리 8홈런에 54타점, 4년 만에 3할타율 밑으로 떨어졌고, 사실은 그 타격적인 부분도 있는데 좀 수비적인 면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책도 조금 많아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빠지는 예전에 안치홍 선수라면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 타구들이 좀 안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치홍 선수가 좀 아쉬움이 남는 모습인데, 19시즌에 손가락 부상으로 조기 마감을 했죠. 그래서 스프링 캠프를 시작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었다면서 몸 만들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대요, 작년에는. 그래서 올해는 시즌 끝나고 좀 며칠을 쉬고 준비를 했고, 웨이트 훈련을 비롯해서 체력적인 부분을 많이 개선하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작년에는 좀 발이 안 놀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발이 좀 이렇게 기민하게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올해가 FA 마지막 시즌이 될 수도 있잖아요. 2+2년이니까. 그래서 올해만큼은 좀 다르다, 올해를 벼르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명헌 선수가 사직구장에 깜짝 방문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이제 수술을 했죠. 이번에 22일날, 지난달 22일날 수술을 무사히 받았고, 굉장히 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마지막 주 사직훈련에 나와서 개별 훈련 중이던 동료들을 만났고, 몸 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급하게는 안 올라와도 돼요. 민명헌 선수 100%, 120% 몸을 만들고 또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이 뭐 최고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스트레일리 선수가 자가격리 끝나자마자 바로 이 구장을 찾았고, 캠프 합류는 이제 5일날 프랑코 선수하고 함께 한다는 기사였습니다. 네, 우리 나균환 투수, 구나종덕 현나균환 선수의 기사인데요. 굉장히 저는 좀 반가웠어요. 지난해부터 투수로 전향을 했죠. 투수로 전향을 해서 퓨처스 성적이 굉장히 괜찮아요. 지난해 투수로 전향을 했는데 15경기 3승 4패 3.29의 평균 자책점. 그래서 워낙 몸이 또 좋은 선수잖아요. 하드웨어가 좋기 때문에 뭐 던지고 나서 별다른 통증도 없었고, 팔꿈치, 허리, 어깨는 멀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좀 후반기부터는 진짜 투수로 성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최고 145km, 평균 140km대 패스트볼, 그리고 투심 패스트볼,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 다 던질 수 있는 이건 맞는 꾼이에요. 네, 그런 선수라고 하는데 뭐 공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나균환 선수가 강민호 선수가 이제 롯데를 떠나고 나서 너무 많은 부담과 짐을 안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롯데 투수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나균환 선수랑 호흡 맞출 때 참 편했다, 참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균환 선수가 투수로 전향을 했기 때문에 투수에서 본인의 100%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1군 올라왔을 때 진짜 뭐 사실 그 성공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김재윤 선수라는 또 케이스도 있고 정말 우리 나균환 선수를 응원합니다. 네. 또 결혼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잘할 것 같아요. 프랑코 선수의 기사예요. 2월 5일날 오센의 조형래 기자의 기사입니다. 롯데 유니폼 잘 어울리는데요. 잘 어울려요. 네, 스프링 캠프 이제 합류해서 동료들하고 인사를 나눴다는 기사였습니다. 전준우 선수가 먼저 다가와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대호 선수 같은 또 이 고참 선수들도 한 시즌은 잘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게 그 베네수엘라 출신이잖아요. 마차도 선수하고 같은 나라 출신인데 이때 계약 당시에는 친분이 없었대요. 근데 그 마차도와 프랑코의 친구가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해서 그 프랑코가 먼저 마차도 선수에게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 소개를 먼저 하고 우리 좀 잘 지내보자, 잘 부탁한다 이런 그 연락을 먼저 했대요. 그래서 야 이거 되게 경우가 있는 친구구나. 그리고 또 다르게 든 생각은 잘하고 싶구나. 한국에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냥 뭐 연락 안 하다가 뭐 이렇게 와서 뭐 대면하고 자기 할 것만 하고 가는 외국인 선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한국을 그냥 잠시 들렀다 가는 이 간이역 정도로 생각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롯데는 최근에 뭐 물론 프랑코 선수는 이제 성적을 봐야 되겠지만 외국인 복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차도 선수와 프랑코 선수가 또 잘 지낼 것 같고 워낙에 또 스트레일리 선수가 뭐 미국 공자잖아요. 네, 공자잖아요. 스트레일리 선수 너무 성격 좋잖아요. 그래서 프랑코 선수 마차도 뭐 스트레일리 너무 잘 지낼 것 같아요. 너무 잘 지낼 것 같고 이 자신감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이제 공격적인 선수로 정의하면서 나는 구속이 좋고 그 구속을 믿고 있다. 또 체인지업이 좋고 슬라이더와 커브도 연마하고 있다 라면서 과감하게 무기를 구사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뭐 슬라이더 커브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스트레일리 선수가 또 많은 도움을 줄 것 같고 이 구속이 좋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마음에 들고 어쨌든 이 한국의 심판들의 어떤 스트라이크 존을 빨리 좀 적응을 해서 좀 제구의 문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좀 바람입니다. 유격수에 뭐 마차도 있는데 그냥 갖다 맞춰주면 되죠. 알아서 마차도가 정리해 줄 건데. 네, 그리고 뭐 점심 식사에 떡볶이가 나왔는데 맛있었다고. 매운 음식도 잘 먹는다고. 성격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왜 계속 이 외국인 선수들 이야기할 때 성격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외국인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기량은 가지고 있지만 이 선수단에 어울리지 못해서 한국 문화에 적응을 못해서 이렇게 중도 하차하는 선수들이 아주 많거든요. 사실 롯데에서도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롯데에서 성공한 외국인 선수들을 보면 하나같이 전부 다 팀에 잘 녹아들고 부산이라는 도시에 적응을 잘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코 선수는 일단은 실력적인 부분보다 이런 면에서 조금 저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죠? 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롯데가 과감하게 또 설 연휴는 가족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의 기사입니다. 원래는 이제 매번 해외에서 이제 스프링 캠프를 하니까 설에는 명절에 이제 연휴에
가족들하고 못 보내는데 이번엔 조금 다르잖아요. 국내에서 이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죠. 국내에서 스프링 캠프를 하기 때문에 그냥 뭐 3일 다 쉬었다 와라. 허문회 감독이 그냥 통 크게 3일 다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사실 조금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자율 야구를 또 신봉하시는 분들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선수들이 그 전에 하고는 좀 다른 어떤 설날에 명절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아주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것 같네요. 잘 쉬고 또 와서 또 열심히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렐리 선수 스포츠조선의 김영록 기자의 기사입니다. 롯데에서 이제 뛰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시즌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난 롯데가 정말 좋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미국 가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작년에 롯데에서 훌륭한 시즌 보냈고 롯데도 좋은 제안을 해줬다. 이게 이제 킥포인트죠. 롯데도 좋은 제안을 해줬다. 요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정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디 있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작년에는 아내와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1년 내내 힘들었는데 올해는 같이 있으니까 편하다. 둘 다 워낙 활동적인 스타일이라서 실내 운동을 많이 했다. 이거예요. 이제 가족과 함께 있는다는 거. 이게 스트렐리 선수에게 얼마나 이 마음의 위로와 위안이 될지, 그리고 스트렐리 선수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크게 집중할 수 있는 요소가 될지, 정말 저는 올해는 이제 스트렐리 선수 너무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문화상의 어떤 특징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외국 서양권의 문화는 가족을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크로아티아였나요? 어쨌든 어떤 유럽의 그 농구 감독이 그 결승 이제 토너먼트 챔피언 결정전을 하는데 거기에 주축 선수가 아이를 낳는다고 이제 아내가 아이를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그날 경기를 뺐는데 기자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아니 A라는 선수가 주축 선수 때 빼면 됩니까? 지금 챔피언 결정전인데? 이러니까 그 감독이 버럭 하면서 도대체 우리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거 농구? 이거 이기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가족보다 중요하냐? 당신은 아이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 영상이 있어요. 네,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렐리 선수가 가족이 부산에 함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마차도 선수의 가족이 작년에 함께 하면서 굉장히 또 재밌게 잘 지냈잖아요. 팬들의 이 관심도 많이 받았고. 하여튼 올해는 정말 외국인 3인방이 너무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좀 불펜 피칭을 조금씩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승원 선수가 스트렐리 선수에게 또 슬라이더를 묻고 싶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김준태 선수의 기사입니다. 아까 제가 김준태 선수도 올해 굉장히 그 연봉이 많이 올랐죠. 지난 시즌에 김준태 선수의 이 활약은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 저희를 많이 즐겁게 해줬었는데 재작년, 그러니까 2019년 시즌에 블로킹 실수를 많이 했는데 지난 시즌에 콩거 코치가 오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자신도 없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있다. 떨어지는 공을 찍어도 막을 수 있고, 막다 보니까 투수가 던질 때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세웅 선수도 김준태 선수와 박세웅 선수 그리고 이승원 선수도 김준태 선수와 굉장히 좀 김준태 선수를 많이 믿는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준태 선수가
사실 이 김준태 선수가 어깨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이 도루 저지가 너무 안 돼서 사실 조금 아쉽기는 한데 공을 이제 던지지도 못하고 많이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교정되면은 정말 도루 저지율도 높아질 것 같고, 사실 뭐 타격 하나만큼은 뭐 김준태 선수 따라올 선수가 없습니다. 포수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준태 선수 기대가 많이 됩니다. 계속 기대된다는 말밖에 안 해서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좀 너무 기대가 돼요. 자, 우리 플레잉 코치 송승준 선수 코리안 시리즈 우승 그 순간에는 본인이 티켓팅 연습도 할 거고 망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역시 로빠 아재의 어떤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스포츠 경향의 김하진 기자의 기사고요. 이게 되게 저는 의외더라고요. 항상 한국 시리즈 7차전에서 던지는 상상도 많이 했다. 야구를 하면서 원정식에서 잠들 때 그런 상상하느라 잠을 못 잔 적도 있다. 그럴 정도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참 롯데 우승을 간절하게 원했던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고, 여러분들 혹시 그 추석에 송승준 선수가 한번 몇 년도였죠? 2009년도였나요? 2009년도였나요? 2008, 2009, 2009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두산 베어스하고 플레이오프 때 추석날 송승준 2010년인가요? 어쨌든 추석날 송승준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와가지고 김동주 선수한테 말로 홈런을 맞았나? 하여튼 뭐 그런 경기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추석날 송승준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온 경기, 거기에서 송승준 선수가 또 막 무너지는 모습도 제가 그때 이제 야구장에서 군대 전역 막 하고 서울에서 이제 부산 내려와가지고 명절이라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봤던 기억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을 야구를 항상 못해서 너무 팬들에게 죄송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박세웅이나 노경은 선수 등은 본인의 전철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가을 야구에서 강한 모습도 보이고 우승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라운드를 만약 떠난 상황이더라도 티켓팅 연습도 할 거고 망도 타고 올라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승준이 형님, 제가 티켓팅 대신 해드릴게요. 저 잘합니다. 이런 거 조금 손이 빨라요. 그래서 송준주 선수가 롯데 있을 때 우승해야죠. 코치로서 얼마나 많은 선수들에게 이 또 영향력이 있는 선수니까요. 그리고 우리 서준원 선수 새신랑 우리 서서방, 서준원 선수의 기사입니다. 8kg 감량했다는 기사고요. STN 스포츠의 박승환 기자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8kg을 감량하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그 서준원 선수 워낙 이제 주변에서 그 어떤 몸무게에 대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본인도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좀 올해는 좀 몸무게를 감량한다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고요. 뭐 요요가 와가지고 중간에 요요가 와가지고 힘들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준원 선수하고 저도 뭐 식사를 같이 했지만 그 탄수화물 중독자라고 해요. 본인이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거 좋아하는데,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있으면 밥 한 뭐 5공기도 먹는다면서 탄수화물 굉장히 좋아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감량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신인대 몸무게를 목표로 노력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 시즌에 좌타자 상대 평균 자책점이 너무 안 좋았어요. 좌타자 상대 평균 자책점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좌타자의 바깥쪽 공이 스트라이크가 안 들어가는 모습이 계속 보였죠. 그러다가 이제 몸쪽 들어가다가 한복판 몰려서 이제 맞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지난 시즌에 좌타자에게 피안타율이 3할 4푼 6리니까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고쳐야 될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좌타자 상대로 어쨌든 우타자 상대도 마찬가지지만 몸쪽 승부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연습을 하고 있고, 좌타자 상대로 변화구 구사율을 늘리고 체인지업을 다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투심도 다시 던져보려고 한다라고. 어쨌든 좌타자 입장에서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공에 대한 이 연습을 좀 많이 하겠다라는 이야기네요. 마지막으로 일간스포츠의 이형석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지금 손아섭 선수가 계약을 불공정하게 했다. 불공정한 계약이었다. 그래서 롯데가 손아섭을 놓칠 수도 있다. 라는 이런 굉장히 좀 자극적인 기사가 나왔는데, 그 손아섭 선수가 지금 보시면 총액 98억 원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은 38억 원으로 추정되고 매년 연봉이 달라요. 15억, 20억, 20억, 그리고 올해는 5억입니다. 자, 이게 왜 이렇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만약에 이 FA 선수가 FA 계약이 끝나고 혹은 뭐 FA 계약을 다른 팀과 한 선수가 타구장에 이적을 하면 전년도 연봉의 100% 플러스 보상 선수, 혹은 정년도 연봉의 200%를 줘야 이제 이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보상 조건이죠. 보상 조건인데, 손아섭 선수가 2021년에 연봉을 5억 원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만약에 손아섭 선수가 연봉이 20억 원이었다면 20억 원 플러스 선수를 주거나 40억 원을 롯데에 줘야 타팀에서 손아섭 선수를 데려갈 수 있으니까 타팀 입장에서는 연봉이 높은 게 부담스럽고, 반면에 손아섭 선수나 롯데 입장에서는 롯데 구단 입장에서는 연봉이 높은 게 롯데 입장에서는 낫죠. 왜냐하면 타팀이 이제 손아섭 선수를 데려가기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근데 그 계약을 이제 마지막 계약을 5억 원으로 하면서 이게 좀 불공정한 계약이다 라는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뭐 강민호 선수, 민병헌 선수도 5억 원에 했고, 황재균 선수도 원래 연봉보다는 낮게 책정을 했는데 손아섭 선수의 등락폭이 너무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계약에 관한 거는 제가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뭐 자격은 없는 것 같고, 계약에 관한 거는 어쨌든 선수와 선수의 에이전트, 그리고 구단 이렇게 모여서 어떤 합의를 하는 거잖아요. 합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다른 제3자가 그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조금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한데, 뭐 어떤 뭐 딜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어쨌든 그냥 손아섭 선수가 롯데에 있으면 돼요. 뭐 손아섭 선수가 타팀 안 가고 롯데에 있으면 이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손아섭 선수 이제 막 스프링 캠프 시작해서 훈련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고, 뭐 손아섭 선수가 올해 이제 마지막 연도죠. 4년 계약을 했는데 이제 2018년부터 올해까지인데 2022년부터 다시 롯데랑 계약을 해서 또 좋은 모습, 또 우승 때까지 열심히 파이팅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손아섭 선수가 너무 이런 거에 좀 좌지우지 안 됐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기사 읽어주는 남자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진짜 뭔가 이상하게 올해는 이대호 선수 계약으로부터 딱 시작해서 기분이 좀 되게 좀 뭔가 활기차지고 뭔가 나올 것 같다,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